아, 아, 아. 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저도 약 3년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역시나 조합 데이터표도 발송해드리고 있고, 단 두 조합만으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도 총 7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연승 기록이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단 두 조합으로 수익 내면서 또 만들어낸 연승 구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정확한 저희 또 증거 내용들은 숲TV 오셔서 제 방송국 들어가시면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제 방송 들어가시면은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링크 하나하나 다 따서 이렇게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거 실제 적중 게시글이고요. 링크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당시 올렸던 날짜 확인하시고 내용들 확인하시고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여름에 강합니다. 뭐 6월, 7월, 8월 요때 좀 강한데 요것도 아마 요때 6월 때였네요. 그죠? 23년 6월 때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이 한 달 동안 주간 한 달 동안 29일 동안 뭐 24일 적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실 분들께서는 저렇게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이 숲TV 유튜브 댓글장에 제가 오픈 카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거 링크 타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저한테 또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바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 패키지나 월 패키지 끊어서 주 단위로 월 단위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숲TV 생방송 놀러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은 숲TV 쪽지로도 데이터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간 또 교류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교류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고, 교류전은 8일 중에 6일 적중에다가 2 롤킬 만들어냈고요. 뭐 어쨌든 교류전을 제가 최다 연승 11연승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교류전은 나름 좀 자신 있다. 그리고 늘 일본 야구는 제 또 주력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주력 몰빵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주력 몰빵이라는 거는 제가 매일 단 한 조합에다가 금액 2배 올려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현재 지금 주력 몰빵은 6연승 구간입니다. 오늘도 7연승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이제 주력 몰빵 계속 잘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오늘도 주력 몰빵 딱 한 조합에다가 2배 올리셔가지고 한번 재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바롯데와 히로시마 경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제 프리뷰만 듣고 골라가실 분들은 S급 경기 한 경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바롯데 선발 투수가 오늘 타네이치 아츠키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2승 3패, 방어율 3.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히로시마 선발 투수가 오늘 아두아입니다. 이번 시즌 0승 1패, 방어율 7.2점대인데 아두아 같은 경우에는 2군 뛰다가 불펜 뛰다가 드디어 교류전에서 아두아가 기회를 한번 받게 됐는데 사실 직전 기회를 날려먹었죠. 오릭스전에서 5이닝간 4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이때 제가 형들 오릭스 형들한테 가라고 제가 몇 번 그때 권장드린 경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아두아란 선수는 그러니까 벌벌입니다. 벌벌이. 얘가 아마 뭐 라이브 스코어나 아니면 어떤 이미지만 보시는 분들은 흑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일본인입니다. 토종이 일본인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히로시마 2군 팜에서 키워서 직접 올려보낸 그런 선수거든요. 얘가 항상 문제가 존나 벌벌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이 좀 장타가 많고요. 원정 경기에서 터진 경기 좀 시원하게 많이 터집니다. 직전 경기도 보시면 이제 5인 동안 4실점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경기 내용이 너무 좋지 못했죠. 전체적으로 볼에 힘은 있지만 문제는 이런 큰 경기에서 이런 교류전에서 좀 많이 약하다라는 것들. 얘 심지어 이번 2군에서 뛸 때도 방어율 3점인가 4점대인가 그랬습니다. 그만큼 좋은 투수가 일단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어쨌든 근데 볼에 힘이 좋다라는 건 어쨌든 강점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바로테 선발 투수 타네이치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브레이킹 볼을 주구종으로 쓰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장타 팀들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존을 좁혀놓고 좀 장타에다가 홈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놓는 팀들한테 좀 강하긴 합니다. 실제로 제 직전 교류전에서 요미우리를 상대로 8이닝간 1실점을 기록을 했는데 결국에 그 브레이킹볼의 힘이 너무 좋았죠. 방망이도 많이 좀 끌어내기도 했었고 그만큼 이제 좋은 힘을 또 보여줬기도 했고 타네이치의 강점은 이 조조마린 홈구장을 굉장히 잘 써먹습니다. 그런 이제 또 저 홈에서의 특수성도 분명히 있는 그런 투수도 맞다라는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타네이치가 직전 요미전에서는 8이닝을 던지긴 했지만 사실 타네이치가 많은 이닝을 던지는 선수는 절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던져봤자 뭐 한 6이닝 이렇게 던지는데 그러니까 직전 경기가 조금은 특이했던 것이었고 물론 타네이치도 교류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점은 어제 경기에서 지바롯데와 히로시마가 연장까지 가게 되면서 지바롯데가 그렇게나 가뜩이나 좋지 못했던 그 불펜을 또 한 번 많이 소모했단 말이지. 어제도 보시면은 12회 초였나? 그때 지바롯데가 한 방에 4실점하면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바롯데가 이번 시즌 지는 그냥 특이점,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매 경기 보면은 지바롯데가 크게 지는 경기 보면 그런 식으로 불펜들이 비기닝 허용하면서 지는 경기가 정말 많아. 근데 어쨌든 얘들이 리그 지금 불펜 꼴찌고 교류전 지금 불펜 방어율이 7점대입니다. 그만큼 지금 지바롯데는 문제가 타네이치가 내려간 다음이 문제다. 히로시마는 그냥 문제입니다. 얘들은 아두아부터가 이미 문제야. 근데 문제가 아두아만 잘 던져주면은 불펜은 빵빵하다라는 거지. 결국에는 까봐야 하는 그런 구간일 것 같긴 한데 결국 히로시마는 선발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지바롯데가 초장부터 좀 타선에서 힘을 내줄 수가 있는 구조인 거고 지바롯데는 선발은 좋지만 문제가 어느 정도 불펜부터 그때 방화쇼가 이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 경기 첫 접근 구간은 그래도 지바롯데가 홈 경기고 오늘 또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잠깐만. 위닝 시리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홈 경기에서 지바롯데가 위닝 시리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바롯데도 교류전 홈 경기 승률이 좋죠. 그래서 요거 지바롯데 승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5.5라고 한다면 어쨌든 퍼시픽 리그에서 5.5 받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근데 5.5라고 한다면 충분히 오바를 볼 수가 있겠다. 결국 교류전이라는 그 리그 어떤 특성상 퍼시픽 리그가 홈팀일 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9번 그러니까 투수 타석이 없기 때문에 센트럴 리그 애들도 9번에다가 투수가 아니라 타자를 세울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 연결력이 좋아지고 득점이 아무래도 한 10%일 거예요. 11%인가? 그 정도가 더 잘 나는 리그가 이제 교류전이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바롯데 승에다가 오바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마이너스 핸디캡까지 접근하기에는 조금 애박이긴 하다. 왜? 지바롯데 불펜 때문에. 그래서 뭐 프랜승 구간은 히로시마 프랜승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바롯데가 본인들 역배 받았을 때는 역배 참 잘하고 본인들 정배 받았을 때는 역배를 또 잘 내어주기도 하는 그런 팀이기도 하죠. 이 하여튼 희한한 팀이야 이거. 자 다음 소프트뱅크랑 요미우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야구를 오래 봐왔고 좋아하는 저로서는 딱 한 경기만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경기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요미우리 선발 투수 야마사키 이오리 때문인데 일단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가 오늘 오제키입니다. 4승 3패 방어율 2.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요미 선발 투수가 오늘 야마사키 이오리입니다. 6승 1패와 방어율은 1.2점대를 기록해줍니다. 사실 이런 교류전 특히나 퍼시픽 리그가 홈 구장일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신인 투수들이 불안한 점을 갖고 있는 경기를 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류전은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 질문하셔서 대답을 드렸는데 이 교류전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퍼시픽 리그와 센트럴 리그가 번갈아 가면서 맞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교류전이라는 거는 미리 보는 재팬 시리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야구 내에서는 가뜩이나 야구에 미쳐있는 이 일본 자국 내에서는 교류전은 정말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심지어 교류전은 결승전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굉장히 리그 안의 리그.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좀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리그라서 보통은 신인 투수들이 원정 경기 선발 등판하면은 특히나 퍼시픽 리그라는 본인들과 낯선 그러니까 9번의 투수가 아니라 타자가 들어오는 이런 이제 홈구장에 가서 굉장히 흔들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 부분 가지고 상당히 잘 잡아내드렸잖아. 제가 직전 경기 때 야마사키 이오리를 좀 피했어. 그때 언더만 갔거든. 근데 야마사키 이오리가 정말 잘 던졌습니다. 이제 직전 경기 저기 어디야? 지바롯데를 상대로
9이닝 동안 1실점을 했어. 근데 졌어요. 예, 그때 타격 부진으로. 어쨌든 우리는 언더를 그때 먹었었죠. 아무튼 야마사키 이오리의 이 어쨌든 뭐 강점은 어리기 때문에 9위 힘이 좋다라는 건데 저는 문제가 경험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교류전 던지는 거 보면은 이번 시즌 진짜 야마사키는 고점이구나. 역시나 사와무라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오늘 모자람이 없는 투수예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고 최근에 또 보면 요미우리가 불펜도 많이 올라왔죠. 리그 전체적으로는 10위권, 그러니까 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불펜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5위까지 또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저는 이제 최근에 요미우리의 마운드는 야마사키 이오리가 선발 등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훌륭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기 그만큼 마운드의 경쟁력이 좋아 보이는 요미우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 오제키 토모이사 같은 경우에도 이 선수가 홈 경기를 정말 잘 던지죠. 홈 경기 방어율이 1점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홈에서의 강점이 뚜렷한데 이 결국에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도 불펜 자체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오제키 토모이사가 적당한 5이닝에서 6이닝만 막아준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 경기는 뭐 축구 게임 1점 차에서 2점 차 경기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오제키 토모이사도 직전 교류전 첫 번째 선발 등판 주니치 상대로 7이닝간 무실점을 기록하기도 했죠. 뭐 그만큼 또 오제키 토마이사가 뭐 지난 시즌 교류전 같은 경우에도 방어율 1점대 정말 잘 던집니다. 그리고 그 오제키가 요미우리 킬러야. 그만큼 요미 상대로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이게 원래 그러니까 퍼시픽 리그 홈 교류전은 언더를 웬만하면 건드리면 안 되긴 하는데 저는 이 경기는 언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더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좀 보이겠고 1점 차 경기일 것 같아요. 누가 이건 누가 지건 1점 차 경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요거 승 1무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어쨌든 뭐 1점 차 안쪽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 소프트뱅크 승일 수도 있고 요미 승일 수도 있겠지만 뭐 공통적으로 1점 차 안쪽이면은 요미우리 프랜승은 제가 볼 때 이거는 꺾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경기가 꺾이려면 제 분석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소프트뱅크가 야마사키 이오리가 우투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투수한테 약하잖아요. 소뱅이 우투수를 공략을 하면서 게임을 완전 터트려 버리거나 어제처럼 어제 마에다준이 2이닝 만에 6실점 하면서 무너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프트뱅크가 야마사키를 완전 와르르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이 경기는 아마 제가 예상한 방향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1무, 요미 프랜승, 언더 이렇게 보고 형들이 그냥 뭐 마음에 드시는 것들 본인의 기호에 맞게 잘 골라가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경기는 니오넴과 야쿠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오넴 선발 투수가 오늘 키타야마 코기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키타야마 이번 시즌 3승 2패와 방어율은 1.3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야쿠 선발 투수가 오늘 아빌라입니다. 1승 2패, 방어율 3.4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빌라의 제가 직전 경기 호투를 형들한테 예측을 해드렸죠. 이때 제가 야쿠르트 형들한테 역배드렸어요.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교류전이 진짜 미친 개또라이급이었거든요. 정말 뭐 교류전 어렵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제가 아마 한 경기 빼놓고 싹 다 그냥 승패인트까지 다 맞춰드렸던 날로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야빌라란 선수가 직전 원정 경기, 세이브 원정 경기에서 7이닝간 1실점 정말 잘 던졌고요. 역시나 뭐 역배까지 야쿠르트의 역배까지 만들어냈던 경기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외국인 선수들은 교류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나 어렸을 때 야구할 때부터 교류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들으면서 컸기 때문에 이제 원정 경기 교류전 선발 등판할 때 벌벌거리지 외국인 애들은 그냥 원정 경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제도 아빌라 같은 경우에도 볼에 힘이 좋은 외국인이고 나름 얘도 제구가 되는 그런 애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 제가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잘 던졌습니다. 뭐 어쨌든 이 선수도 오늘 경기 좀 잘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야쿠르트도 최근 어쨌든 교류전에서 빠따가 거의 바닥이죠. 리그 꼴찌를 또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짜게 맞고 점수를 짜게 내는 형태로 아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니온 선발 투수 키타야마 코기 같은 경우에도 이 선수도 직전 이제 이번 교류전 선발 등판은 처음입니다. 다만 직전 경기 때 7이닝 동안 무실점. 그러니까 키타야마 코기도 보면은 얘도 제구 위주 피칭을 하고 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야쿠르트처럼 개시팅한 타선 상들은 좀 강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들. 결국에는 저는 이 경기는
어제랑 비슷합니다. 어제로 또 니오넴 승을 또 가지고 가고 요코하마랑 같이 가져갔잖아요. 그만큼 오늘 경기 통틀어서 그냥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니오넴이 선발, 불펜, 타선을 모두 압도할 수 있는 경기긴 하나, 다만 이제 선발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인다라는 거지. 이게 만약에 아빌라가 잘 던져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양쪽 다 또 니오넴도 타선 침묵하면서 그런 흐름으로 가다가 뜬금없이 야쿠르트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경기 막판에 홈런 몇 방 터트려가지고 게임 터트려버리는 거, 그런 느낌으로도 갈 수 있어서 일단 저는 니오넴 승은 보긴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마인스까지 봅니다. 정말 이건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라고 보는데 이미 빠따이서부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언더 사이즈를 좀 보기 때문에 일단 언더 먼저 볼게요. 언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니오넴 승, 그 다음에 니오넴 마헨 승,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니오넴이 이긴다라고 한다면 또 오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경기입니다. 하여튼 뭐 니오넴은 또 하나 이거 참 적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게, 니오넴 오늘 수입전입니다. 오늘 경기 승리하면 수입인데,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메이저리그,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요 세 리그 중에서 가장 수입하기 어려운 리그가 일본 야구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교류전에서 수입은 더욱더 어렵기도 합니다. 자, 다음 오릭스랑 요코하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릭스 선발 투수가 오늘 에스피노자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1승 3패 기록해주고 있고요. 방어율은 2.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직전 이제 히로시마 상대로도 좀 이제 흔들렸던 교류전 내용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때 이제 6이닝 동안 3실점을 또 기록을 했죠. 뭐 어떻게 본다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불안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 선수가 교류전에서 정말 강하죠. 교류전 방어율이 1점대밖에 안 된다는 것들. 실제로 요코하마 상대로도 그때 6이닝간 1실점, 상당히 또 좋은 피칭 내용을 보여주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구위값의 힘이 정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보다 역시나 홈 경기에서 좋은 힘을 보여주는 것 또한 이 선수의 강점이다. 추가적으로 오릭스는 뭐 최근엔 좀 이제 타격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팀은 리그 시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장타율 1위 팀이고요. OPS 1위 팀입니다. 어쨌든 타선의 힘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팀에는 분명하다라는 거,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핵심 타선 결정자도 없어요 오늘. 대부분 주전이 다 출전할 수 있는 오릭스 타선이기도 합니다. 자, 요코하마 선발 투수 오늘 에릭 바우어인가요? 바우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4승 3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제가 형들한테 가끔 주력이나 예전에 그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승부 갔을 때, 요코하마 제가 최근에 승부 한번 갔을 때 그때 선발 투수가 누구였어? 바우어였죠. 이유가 뭐였냐면, 바우어 여러분들 요거 제가 그때 형들한테 별표까지 치라 그러면서 어디다가 메모해두라 그랬습니다. 그때 별표해두신 분들은 그러니까 오늘 이 경기의 결과를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때 당시에 제가 요코하마를 승부로 가져갔고 요코하마가 그 승리를 거뒀죠. 가지고 왔죠. 이유는 홈 경기, 그러니까 바우어는 딱 이 세 가지 구간만 알면 됩니다. 원정보다 홈에서 확실히 좋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밤보다 낮에 강합니다. 요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주중보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경기보다 주말 경기를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합친, 그때 토요일인가 하면 일요일 아침 낮 경기였을 거야.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 낮, 그리고 주말 경기는 언터처블이야. 정말 잘 던지는데, 항상 그래왔어요. 정말 잘 던지는데 문제가 오늘은 다 반대죠. 오늘은 주말이 아니라 주중, 그리고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그리고 홈도 아니고 원정 경기죠. 실제로 이 지표에서도 홈 경기 방어율이 2점대인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무려 5점대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홈런을 많이 맞아요. 장타도 좀 많이 맞는 편이기도 하고, 딱 오릭스와 상성이 좀 이상하다, 꼬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문제가 이번 시즌 에스피노자도 그렇게 좋은 외국인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은 선발 구간에서 난타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5.5점이기 때문에 오바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겠고요. 오릭스가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배당 메리트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릭스 역배에다가 프렌 보겠습니다. 이게 프렌승은 진짜 웬만하면 프렌승을 못 가져올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전해보실 분들은 오릭스 역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릭스 프랜승도 배당이 한 1.23 배당인가? 나름 그래도 뭐랄까요 그 배당 추가하는 용도, 보너스 배당 용도로는 소소하게나마 쓸만한 배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릭스 프랜승이 터질 가능성은 저는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라쿠텐과 주니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쿠텐 선발 투수가 오늘 키시 타카유키 형님이 선발 등판합니다. 이 형님도 근데 이제 그만 던질 때 됐는데, 이 심심하면 계속 나오시네. 이 형님도 심심한가? 자, 2승 2패, 방어율은 4.8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이제 요 형님도 이번 교류전은 첫 선발 등판입니다. 직전 선발 등판이 소프트뱅크전에 선발 등판을 해가지고 나름 좀 잘 던졌어요. 5이닝 동안 1실점으로 잘 던졌는데 다만 볼 개수가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한 타자 상대할 때 좀 이제 꾸역꾸역 막아낸 어떤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고, 또 주니치 선발 투수가 오늘 미우라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미우라 미츠키가 이번 시즌 2승 1패, 방어율 4점대인데 미우라 미츠키가 원래 엄청 잘 던지던 투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전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소프트뱅크전에서 미우라 미츠키가 올라왔을 때 이때 당시에 주니치 쪽으로 좀 구매율이 몰렸죠. 프랜승은 오히려 주니치가 압도적이기도 했고, 그만큼 다들 이제 미우라가 이번 시즌 내내 좀 잘 던졌던 그런 루키였다 보니까 좀 높게 평가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루키 애들이 형들 원정 경기 교류전 선발 등판해가지고 터지는 경기 많다라 말씀드렸고, 소프트뱅크한테 초반부터 터졌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였냐면은 소프트뱅크의 어떤 단점이 슬라이더인데 얘가 슬라이더 피한테를 4할이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직전 소프트뱅크전에서 4이닝 동안 5실점하면서 개 박살나고 호된 교류전 데뷔전을 치렀던 주니치 선발 투수 미우라였습니다. 다만 오늘도 저는 미우라가 잘 던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라쿠텐이라는 팀 자체가 제구 강점 있는 투수는 좀 약하긴 해요. 어쨌든 미우라도 이제 루키 투수긴 하지만 나름 주니치 선발 투수인 만큼 제구에 어쨌든 기반을 좀 두고 있다라는 것도 강점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요, 오늘 선발 등판하는 키시 타카유키 형님이 교류전에서 정말 못 던지거든요. 제가 볼 땐 오늘 이게 선발로 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형님 교류전 방어율이 6점대가 넘어갑니다. 상당히 약하고요. 심지어 이 형님은 주니치가 물 빠따, 안 빠따일 시절, 그때도 주니치만 만났다면은 시원하게 터졌던 형님이었단 말이야. 교류전 때마다 주니치를 만났는데 그때마다 주니치한테 다 터져요. 그만큼 이 형님은 주니치 상대로도 약해. 교류전에서도 약해. 전반적인 시즌 평균 성적도 약해. 그러면 저는 이거는 지금 어쨌든 주니치가 빠따의 힘이 너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물론 지금 주니치가 오늘 경기 이기면 얘들 6연승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홈 경기에서 수입하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라쿠텐 원정 와서 수입을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수입적인 부분에서 좀 주니치를 컨택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저는 이거는 키시 타카유키 형님이 좀 어려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5점이기 때문에 뭐 미우라나 키시 타카유키나 둘 다 그놈이다. 오바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거 주니치 역배 보겠습니다. 이거 프랜승은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주니치가 오늘 수입을 못한다라는 거는 라쿠텐이 빠따에서 미우라 타츠키를 소뱅처럼 박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니치 프랜승은 의미가 없고요. 차라리 이제 시원하게 이거는 역배로 그냥 시원하게 한번 가보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주니치 역배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오바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이브랑 한신 경기, 오늘 일본 야구 교류전 마지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 해드리고 나머지 국내 야구는 승패인디라인만 잡아드리고 영상 먼저 좀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 세이브 선발 투수가 스가이 시냐 선수입니다. 4승 3패, 방어율 2.7점대고요. 한신 선발 투수가 듀플란티어입니다. 2승 2패, 방어율 1.5점대인데 교류전 한정이라고만 놓고 보면은 한신 선발 투수 사이키르토가 가장 좋은 투수가 맞고요. 시즌 전체적인 성적만 놓고 보면은 현 시점 한신에서 가장 좋은 투수는 듀플란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가 볼 구위가 미쳤습니다. 너무 좋고, 오스틴 보스가 제가 지바 롯데의 구종가치 1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위 투수가 바로 이 선수입니다. 듀플란티어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구종가치가 다 빼어나게 좋고, 심지어 얘는 외국인 투수가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집니다. 홈 경기 고시엔 방어율이 2점대인데 아직까지도 원정 경기 방어율이 제로입니다. 제로. 피안타율이 1할 때 극초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략할래야 공략할 수가 없는 투수가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뭐 세이브도 힘으로 밀어치는 힘이 그 타선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듀플란티어가 좀 더 앞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이브 선발 투수 스가이 신야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스가이 신야 그때 홈 경기 선발 등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스가이 신야가 홈이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다만 루키 투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직전 경기에서 야쿠르트를 상대로 심지어 5이닝 동안 4실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이 신야도 벌벌인 거야, 벌벌이. 나는 근데 솔직히 스가이 좋은 투수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얘 그 첫 데뷔했을 때부터 저는 뭐 남들이 스가이 막 거려도 저는 타케우치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스가이 신야에 대한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항상 이제 판단을 해드렸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스가이 신야가 분명 이제 좋은 투수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경기 상대 수입이에요, 수입. 세이브가 1차전에서도 8회 말에 4점 내면서 한 방에 경기 뒤집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9회 말에 3점 내면서 경기를 한 번에 뒤집었어요. 한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펜이 좋은 팀들이 결국 불펜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오늘 진짜 듀플란티어가 7이닝 잡아주고 불펜에다가 최 S급 클래스로 그냥 꽉꽉 채워 넣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경기는 오늘 한신이 질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한신이 수입을 당한다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정규 이닝이면은 뭐 그래 그럴 가능성 있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오늘 교류전이죠. 교류전 한신, 교류전 뭐 소프트뱅크 이 두 팀은 뭐 거의 뭐 최강 팀입니다. 교류전에서도. 근데 수입을 당한다?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경우다. 한신승, 마헨승 오바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형들 국내 야구 4경기는 승패 핸디라인만 좀 시간 관계상 유튜브 때문에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먼저 영상 올린 다음에 우리 또 숲TV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랑 롯데 경기는 KT 승, 롯데 프랜승에다가 언더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가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키움과 NC 경기는 둘 다 투수가 거의 뭐 이제 정말 걸레짝 투수죠 여러분들. 키움 역배승, 프랜승에다가 오바도 좋아 보이고요. LG랑 신생 경기 제가 어제 또 국내 야구에서 LG가 가장 좋아 보인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LG 전반승 그리고 LG 마헨승 언더 보도록 하겠고요. LG 전반승이나 마헨승 둘 중에 하나 고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기아랑 삼성 경기인데 뭐 어쨌든 양쪽 다 뭐 치열합니다. 주거니 맞거니 하고 있죠. 다만 좀 오바가 안 나고 있는 페이스다. 요거 저는 기아 역배승에다가 프랜승 그리고 오바를 보긴 하는데 기아 역배나 또는 프랜승 쪽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홈 윤영철이 좀 잘 던집니다 여러분들 홈에서는. 자, 일단 요까지. 자, 깔끔하게 오늘 주간 10경기를 깔끔하게 프리뷰를 해드렸고요. 숲TV 형님들은 전체표 지금 바로 띄워드릴 테니까 추천수 좀 많이 좀 채워주시고 전체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주력 몰빵 7연승 도전 구간인 만큼 주력 몰빵 함께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또 카카오톡 유튜브 형님들 댓글창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요쪽으로 링크 또 답변 저기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